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친척집이나 시골집에 가야 하고 그런데 가기 싫고 안 가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이 되셔서 아주 잘 오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이 싫으신 분들은 비슷한 이유 때문일 겁니다. 명절도 모처럼 쉬는 날만큼 안 그래도 학업이나 직장일로 바쁘고 힘든 일상을 벗어나 꿀같은 휴식기를 갖고 혹은 여유롭게 자기개발을 하는 황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스트레스 요소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기 때문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자의 혹은 타의로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친척집 가는 길에 동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할까요? 명절 시골집 내려간다는 이유로 짐 챙기고 준비하기, 길 막히기 전에 일찍 일어나기, 당장 지식이나 검색만 해도 명절날 친척집 안 가는 법, 친척집, 시골집 가기 싫다, 추석 때 친척 모임 가야 하나요? 으아! 성별 연령 불문하고 가기 싫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 싫은 이유는 당연합니다. 겨우 힘들게 친척집에 갔어요. 그런데 기껏 갔더니 돌아오는 것은 대부분 친척분들의 잔소리야. 듣기 싫은 소리들 뿐이기 때문이죠. 명절 잔소리 더하기, 조카먼 더하기, 보기 싫은 친척. 그것도 불편한 참견과 오지랖. 영양가는 전혀 없는 조언이라는 이름의 서운한 말들. 공감과 위로를 바랄 뿐인데 그게 사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고통분담은 전혀 없는 각종 명절 준비들이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를 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안 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늘 그랬듯이 명절날에 친척집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이번 명절 친척집에 못 간다고 전해라. 자, 다양한 상황 속에 맞는 다양한 회피 방법 아주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익혀두시고 준비를 하셔서 이번 명절에 못 간다고 당당히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단호하게 안 간다 라고 말하기, 농성투쟁 들어가기.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그만한 효과는 보장되는 방법입니다. 다만 어른이 말하면 네 해야지 이게 무슨 말 됐구야 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도 성인입니다. 할 말은 해야지요.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자기결정권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국가도 보장하는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을까요? 의무도 아니고 안 가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이를 강요하게 하는 것은 나의 행복주권 침해입니다. 사실 이 방법이 통한다면 굳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안 간다?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만약 안 통하신다면 연자동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도 성인이다! 안 갈 권리 보장하라! 주말에 쉬어보자! 세뱃돈도 필요 없다! 망상할거 왜 하느냐! 내가 가서 뭐가 좋냐! 말이 친척! 소금연수! 시간 낭비! 강요 마라! 내 척추니 아파진다! 의미 없다! 가지 말자! 네, 한번 만들어본 구호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 주세요. 두 번째, 아픈 척을 한다. 역시 좋은 불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설날과 추석 모두 환절기 때인 만큼 감기나 독감 등이 유행하는 시즌이 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것은 아픈 척의 타이밍입니다. 우선 평소에 그래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명절이 코앞이니까 휙 아파진다? 이러면 의심을 받으시기 아주 쉽습니다. 차라리 명절이 시작되기 최소 일주일 전에는 왜 이렇게 춥지? 이렇게 가볍게 멘트를 꺼내시고 시름시름 아픈 척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서 식사를 한 뒤 바로 방에 들어가 눕고 표정 역시 다소 어두운 표정을 하는 등 아주 중요한 타이밍, 그리고 메소드 연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만약 이 방법이 성공해서 가족분들만 나가셨다. 나가시자마자 바로 아싸 놀러 가야지 이러고 멀쩡히 일어나시거나 소리를 치시면 안 됩니다. 가족분들께서 맞다, 차키를 두고 갔네? 하고 다시 들어오시면 띠리리리 망했어요. 이 상황이 됩니다. 최소한 문이 닫히고 띠리리리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나면 그 상태로 30분 정도는 누워 계세요.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물 마시러 가는 척을 하고서 부엌으로 향하는 척을 하고 조심히 집안을 둘러보시면 오케이입니다. 다만 집안 분위기가 빡빡하시다면 안 통할 수도 있긴 합니다. 저 또한 겨울철 알바를 하다가 손도 다치고 모처럼 쉬게 되어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는 뉘앙스를 내긴 했지만 결국 제 의견을 묵살당하고 가기 싫은 친척집 끌려갔죠. 또한 만약 본인이 큰 집이면 행운을 빌어드립니다. 세 번째, 숙제, 과제, 혹은 업무. 전국의 모든 학생, 직장인 여러분, 열렬히 환호하십시오. 이 방법 또한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명절에도 이어서 하는 과제가 있을 만큼 합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경우 최근에는 워라밸이 도입된 만큼 밀린 업무보다 승진 시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워크숍이 있다고 하고서 조용히 빠져나가면 아무리 본인이 큰 집이어도 빠지는 사유가 됩니다. 네 번째, 시험 준비, 자격증 준비, 고시 준비. 3번과 비슷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이 큰 집이다. 그럼 도서관에 가는 찬스가 생깁니다. 특히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은 더욱 특별 우대가 되므로 웬만하면 거의 노터치. 더불어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만약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역시 노터치 사유가 됩니다. 잘못 건드려서 시험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책임을 씌우게 되니까요. 푹 쉬시면서 시험 잘 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회사 당직, 빼박, 불참 사유. 다른 날이라면 회사 가기 싫다 이러겠지만 이때만큼은 누군가에게 꿀맛 같은 시간이 될 기회죠. 다만 최근에는 워라밸로 인하여 당직이 없는 회사도 많으니 너무 자신의 회사에는 당직이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은 미리 안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하셨다면 일이 생겨서 내가 하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도 좋죠. 더불어 명절 특별 알바 모집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여행, 유학. 대학생이나 일에 지친 직장인에게는 완벽한 방법. 외국으로 유학이나 연수를 간다면 아무리 명절이어도 휙 돌아올 수 없는 노릇이죠. 명절이네 돌아와. 비행기 값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외국에 갈 여건이 안 되어 국내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한인 명절 당일에 여행을 간다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혼날까봐 두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로 만약 명절 연휴가 24, 25, 26, 그리고 27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전주인 17일까지 여행 계획을 짜두시고 23일 또는 22일에 출발해서 24일에 돌아온다고 하시는 거죠. 아주 완벽합니다. 명절 당일인 25일 전에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명절을 먹고 다녀오는 것이 아니니 터치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고서 복귀를 하는 날에 차가 멈췄다 또는 대중교통에 문제가 생겼다 등등의 핑계를 대고서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명절 당일이자 복귀 예정 다음 날인 25일에 돌아오는 겁니다. 아주 완벽하죠. 여행도 즐기고 남은 명절도 푹 쉬시는 겁니다. 다만 여행지는 가능하면 친척집과 먼 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집으로 돌아오지 말고 여기로 오라고 하시거나 또는 차로 데려오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군대. 슬프지만 역시 방법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부대에 따라서는 친척집보다 더 귀찮거나 말이 안 되는 일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의무경찰 등의 경우에는 명절 때마다 1박 2일의 특박을 주기 때문에 자칫 영유활동 때 친척들을 뵈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이 있어서 좀 늦겠다고 최대한 늦게 귀가를 하시고 이번처럼 아픈 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빠질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복귀하는 건 역시 막내대원급이다 혹은 부대에 일이 있다고 하셔서 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시내에서 꿀 같은 시간. 여덟 번째, 그 외의 방법들. 혹시 결혼하신 부부, 자제분이 있으신 부모님의 경우 전자는 임신 중이라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등으로 빠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에 차례 준비와 뒷정리만큼의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으니까요. 후자의 경우 아이들이 아파서 간호를 해야 한다거나 중요한 시험이나 숙제를 도와야 한다는 명목으로 빠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이 방법들이 모두 안 통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위험하면서도 최후의 보루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의사표현이죠. 예컨대 친척분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시거나 이게 아니더라도 너는 왜 남들 다음을 취업 못하냐? 예, 너는 남들처럼 왜 성적이 이 모양이냐? 이렇게 속을 긁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척분들의 정치적 성향과 반대되는 말로 이런 정책이 청년들 취업을 방해했잖아요. 삼촌은 그쪽 성향 지지하면서 그런 말 해도 돼요? 괜히 그런 쪽 지지하니까 우리 세대가 피해를 보잖아요. 이렇게 도발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최소한이라면 혼나고 다시는 안 보게 될 정도지만 심하면은 친척들 전체가 정치 성향 배틀로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치 성향이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이야기지만 가능하면 이 방법은 지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큰일을 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흔히 명절을 이야기하면 한갈만 같아라, 낯설기보다 설레는 날, 설날 등의 이야기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명절이란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서 그동안 뵙지 못하였던 가족분들 그리고 친척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의 힘든 일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웃으면서 고향길을 떠나면 그 웃음을 배로 불려오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한 해에 있어 단 한 번씩만 있을 만큼 우리의 명절이 우리가 꿈꿨던 날 그대로 시작되고 마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